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배틀그라운드용으로 가성비가 좋은 CPU가 뭔지 좀 알아봤었는데요. 근데 그 영상에 나온 게 이제 다 AMD CPU들밖에 없어서 이제 꽤 많은 분들이 인텔 CPU는 배그용으로 별론지, 뭐 인텔 CPU 중에서는 배그용으로 쓸만한 게 없는지 이렇게 찾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은 지금 인텔 CPU가 게이밍용으로는 좀 썩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저도 똑같아요. 근데 이번 테스트 하면서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생각한 거랑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데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인텔 CPU 중에서는 이제 배그용으로 어떤 게 좋을지, AMD CPU랑 비교하면 추천을 못할 정도가 맞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 영상으로 이제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FPS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위 1% 프레임인데요. 여기 테스트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항상 평균 프레임이랑 하위 1% 프레임을 같이 나오게 해서 봐요. 근데 평균 프레임이 높아도 하위 1% 프레임이 낮다는 거는요,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다가도 주기적으로 좀 계속 버벅거리는 장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위 1% 프레임이 낮으면 낮을수록요, 버벅거리는 정도도 크고 또 빈도도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하위 0.1% 프레임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민감하게 측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테스트해본 CPU 종류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인텔의 가장 최신 CPU죠. 코어 울트라 5 245KF 그리고 코어 울트라 7 265KF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14세대 14600KF도 가져왔어요.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있는 인텔 CPU인데요. 이렇게 인텔 CPU는 3개 가져왔고요. 그리고 AMD CPU도 같이 비교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라이젠 5 9600 그리고 라이젠 7 7800X3D까지 해가지고 총 5개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요, RTX 5060이랑 RTX 5070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RTX 5060으로 풀 HD에서 돌린 결과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왼쪽 3개가 인텔 CPU, 그리고 오른쪽 2개가 AMD CPU예요. 근데 보시면은 라이젠 5 9600이 이제 확실히 평균 프레임이 더 높기는 해요. 맨 왼쪽에 245KF랑 그리고 네 번째 9600 이거 두 개만 비교를 해봐도요, 평균 프레임은 9600이 30프레임이나 더 높죠? 근데 이제부터가 조금 의외였는데 하위 1% 프레임은 둘이 뭐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245KF가 4프레임 높게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는 그냥 동급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똑같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하위 0.1% 프레임까지 보면은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그 같은 FPS 게임은 어떤 한순간에 프레임이 딱 높은 것보다는요, 적당한 프레임이 계속 드랍되는 구간이 없이 쭉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평균 프레임은 150 이상만 되면은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 대신에 하위 1% 프레임이 100 정도를 넘어주면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진짜 완전 진심으로 배그 하시는 분들은 막 평균 프레임 300 이상 나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뭐 아시는 것처럼 가성비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 정도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생각보다 인텔 CPU들이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방어하는데 나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265KF랑 14600KF 간에는 평균 프레임은 14600K가 약간 높은데요. 하위 1%나 하위 0.1% 프레임은 뭐 똑같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맨 오른쪽에 있는 7800X3D는 그냥 넘사벽 독보적이죠. 뭐 어쨌든 245KF나 265KF도 뭐 생각보다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뭐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이거를 보시면은 하위 1% 프레임당 가격을 확인해 본 건데요. CPU 이름 아래에 현재 CPU 가격도 적어놨고요. 숫자가 낮을수록 1프레임당 가격이 낮다는 뜻이니까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배그용으로는 라이젠이 맞다는 생각이 더 커지는데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가격이 제일 비싼 7800X3D가 오히려 가성비는 제일 좋아요. 그리고 울트라 7 265KF는 조금 애매하죠? 가격이 조금 어떻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배그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러실 수도 있어요. 아니 누가 CPU 테스트하는데 RTX 5060으로 하냐, 더 좋은 그래픽카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배틀그라운드는 사실 뭐 RTX 5060만 돼도 충분한 편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RTX 5070으로 한 것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아까보다 라이젠 쪽 성능이 조금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그래픽카드를 갖다가 좋은 거를 쓰면 쓸수록 인텔 CPU한테 조금 불리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다면은 인텔 CPU들의 하위 0.1% 프레임은 지속적으로 계속 높게 유지가 된다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평균 프레임이 낮아도 하위 1%나 0.1%가 높은 게 더 좋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얘도 가성비 계산을 해보면은 이번에는 라이젠 5 9600이 1등이고요 7800X3D가 2등을 했는데
인텔 CPU 중에서는 그나마 14세대 14600KF가 선방을 했지만요, 코어 울트라 2 시리즈는 가성비 면에서는 아직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시는 분들은 메모리 클럭도 생각을 하실 텐데요, 보통 인텔 CPU가 더 높은 클럭의 메모리랑 잘 맞아서 튜닝 메모리를 쓰면 인텔이 더 좋아지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참고로 오늘 가져온 XMP 메모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최고 성능을 낼 수 있는 메모리로 해가지고 사양이 좀 달라요. 인텔 쪽은 여기 있는 클레브 클래스 RGB라는 메모리고요, 이게 CL46에 8000짜리를 썼는데요, 14600KF는 8000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같은 메모리 클럭만 7600으로 살짝 맞췄고요. 그리고 AMD는 제가 자주 쓰는 건데요, 여기 있는 바이퍼 베놈이라는 제품이고요, 요거는 CL30에 6000짜리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RTX 5070으로 돌렸을 때 기본 메모리랑 XMP 메모리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XMP 메모리에서 성능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거는 14600KF더라고요. 보시면은 하위 1% 프레임이 원래는 108프레임 정도였었는데 확 올라가가지고 147까지 갔어요. 뭐 다른 CPU들도 적당히 다 올라가긴 했지만 245KF는 생각보다 좀 거의 안 올라가는 느낌이었고요. 제일 안 올라간 거는 7800X3D였습니다. 저도 여러 번 보여드리기도 했지만요, 7800X3D 같이 3D V캐시가 들어간 CPU들은 고성능 메모리가 크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100분율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라이젠5 9600도 많이 올라서 두 번째로 많이 올랐어요. 3등은 265KF였고요. 그런데 나는 배그를 안 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대표적으로 사이버펑크 2077도 돌려봤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RTX 5070으로 돌린 건데요, 먼저 기본 메모리부터 보여드리면은 세 가지 CPU 간에는 차이가 거의 없는데요, 이상하게 14600KF는 평균 프레임이 약간 낮았어요. 근데 의외로 라이젠5 9600의 경쟁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코어 울트라 245KF도 비슷한 프레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XMP 메모리를 꽂아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오히려 하위 1% 프레임에서 9600을 크게 이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245KF가 생각보다 저평가가 된 건가 싶어가지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능 비교를 해봐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RTX 5090으로 7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메모리는 일반 메모리고요, 해상도는 풀 HD로 했는데 제일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무래도 배틀그라운드죠. 평균 프레임에서 이거는 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근데 간간히 좀 신기한 것들이 있어요. 아까 5070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었던 게 사이버펑크도 평균 프레임은 비슷한데 하위 1% 프레임은 245KF가 약간 더 높다든지, 아니면은 토탈워 3국 같은 게임은 오히려 245KF가 더 높기도 했는데요, 검은 신화 50에서도 245KF가 더 높았고요. 그래서 게임 바이 게임이 엄청 심하긴 한데 포르자 호라이즌 5 같은 게임은 압도적으로 라이젠 쪽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맨 오른쪽에 7가지 게임 전체 평균 성능을 보시면은요, 평균 프레임은 라이젠이 8% 정도 더 높은데 하위 1% 프레임은 오히려 245KF가 6% 정도 높은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게임 바이 게임이 너무 심해서 어떤 게임을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7가지 외에 다른 게임들을 더 많이 테스트를 했으면 요거랑 또 더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보여드린 거는 일반적인 조합은 아니긴 하죠. 그래서 RTX 5070으로 QHD에서도 7가지 테스트 똑같이 돌려봤는데요,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풀 HD에서 5090으로 했던 것보다 라이젠5 9600 쪽 성능이 좀 더 올라온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하위 1% 프레임도 약간이지만 더 높아졌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배틀그라운드가 아주 많이 벌어진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두 CPU 모두 다 풀 HD에서 5090으로 돌린 것보다 QHD에서 5070으로 돌린 게 배그 성능이 더 좋았다는 건데요, 이것만 봐도 CPU랑 그래픽카드 간에 맞는 조합으로 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배그용으로 가성비가 좋은 CPU 인텔 버전으로 해봤는데요, 요약하면은 이제 RTX 5060으로 풀 HD에서 배그를 하는 거면은 인텔 CPU 중에서는 14600KF가 가성비가 가장 좋고요, 만약에 최신 제품 기준으로 한다면은 실제 체감은 245KF나 아니면은 라이젠5 9600이나 별 차이가 없기는 한데 RTX 5070으로 QHD에서 할 거면은 9600 쪽이 체감적으로 더 좋아요. 그리고 좀 아쉽지만 절대적인 성능 외에도 가성비도 245KF가 아직은 약간 좀 밀리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도 가격 조정이 조금 돼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램 값이 어떻게 된 거죠?